선희의 터'엄마, 이모네 또 돈 빌려달래?' 딸 민정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동생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누나, 이번만 좀 도와줘. 곧 갚을게. 정숙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부탁을 받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오랫동안 믿었던 이들이 정숙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요구하는 모습이 지치도록 반복되었다. '엄마, 이모네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빌려준 돈 한 푼이라도 제대로 돌려받은 적 있어?' 민정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실이었다. 동생과 조카에게 빌려준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그들도 어느 순간부터 누나는 돈 많잖아. 엄마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같은 말을 하며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렸다. 그런데도 정숙은 끝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못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외면하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게 문제야. 엄마가 자꾸 도와주니까 이모네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엄마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모네를 더 나약하게 만드는 거야. 민정의 단호한 말에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럴까? 자신이 베푼 선의가 결국 모두에게 독이 된 걸까? 창밖을 바라보던 정숙의 눈이 흔들렸다. 창가에는 몇 년 전 직접 사다 심은 화초가 놓여 있었다. 물을 너무 자주 줘서 뿌리가 썩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때 꽃집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식물도 너무 과한 보살핌을 받으면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일까? 끝없는 희생이 오히려 상대를 망치고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까?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정숙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떠맡았고 결혼 후에도 친정 식구들을 돕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족을 지켜왔기에 자신이 베푸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곧 가족을 위한 당연한 희생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정숙의 삶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덕에 지금은 적당히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넉넉함이 오히려 문제였다. 누나, 이번 한 번만. 정말 급해서 그래. 막내 동생 철수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동생은 몇 년 전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질 때마다 정숙에게 손을 벌렸고 정숙은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철수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돈을 요구했다. 누나가 도와주면 나중에 꼭 갚을게. 그런데 이번엔 진짜 안 되면 우리 집 큰일 나. 이 말도 익숙했다. 항상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결국 갚은 적은 없었다. 정숙은 몇 번이고 빌려주고 또 빌려주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 그래도 내 동생인데, 피부치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하지만 딸 민정의 반응은 달랐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 이모네는 엄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 거야. 빌린다는 건 갚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하는 말인데 이모네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가족을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 너라면 동생이 힘들다는데, 그냥 두겠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끝이 없어. 엄마가 계속 도와주니까 이모네는 자기 힘으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라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해진 거야. 민정의 단호한 말에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의존심만 키운 걸까? '엄마, 이모가 엄마한테 돈 갚겠다는 말 한 적 있어?' 문득 떠오르는 기억. 철수는 한 번도 자신이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누나는 돈 많잖아.
누나는 우리보다 형편이 낫잖아. 라며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렸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은 돈은 결국 다시 당연하게 더 많은 요구로 이어졌다. 정숙은 자신이 베푼 것이 선이었는지 아니면 동생을 더 나약하게 만든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니 몇 년 전 심어둔 화초가 시들어 있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약해진 탓이었다. 꽃집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식물도 너무 과한 보살핌을 받으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어요.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내가 철수를 그렇게 만든 걸까? 오랫동안 곱씹지 않았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동생을 더 나약하게 만드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째 철수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정숙은 핸드폰을 여러 번 들었다 놓았다. 항상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면 먼저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직접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민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가 계속 도와주니까 이모네는 자기 힘으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렇다. 이제껏 동생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정숙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정작 철수는 자신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늘 누나에게 의존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마침내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누나, 바빴어. 요즘 통 연락이 없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하지만 정숙은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 철수야, 이번엔 무슨 일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철수는 이내 본론을 꺼냈다. 누나, 사실은 이번에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 처음부터 잘 풀리면 좋은데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나도 좀 보태주고 싶은데 누나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잖아. 이번에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정숙은 순간 울컥했다. 철수가 돈을 빌리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국 결론은 늘 같았다. 처음엔 본인이 힘들어서였고 이제는 자식의 문제였다. 철수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뭐, 누나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줄은 몰랐네. 우리 친남매잖아. 누나는 형편이 되잖아.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는 철수의 태도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남매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의무가 된 것일까? 내가 널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안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도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기대려고만 하니? 그럼 그동안 도와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발 빼겠다는 거야? 역시 돈이 사람 변하게 만든다더니.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그래. 아니, 누나.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도움받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철수의 말에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오랫동안 도와왔기에 이제 와서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철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 반대였다. 정숙이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철수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자신의 선의가 결국 동생을 더 나약하게 만든 건 아닐까? 통화를 끊은 후 정숙은 한참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예전의 한 사건을 떠올렸다. 몇 년 전 정숙은 이웃사촌인 명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명희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했지만 결국 자식들은 그녀를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엄마는 우리 없으면 뭐 할 건데? 라며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때 명희는 정숙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가족이라도 끝없이 퍼주기만 하면 결국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
사람은 공짜로 받는 게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거든. 오히려 나중엔 더 큰 걸 요구해. 절대 내가 가진 걸 다 퍼주진 마. 그때는 명희의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지만 이제야 그 말이 이해가 됐다. 자신이 계속해서 동생을 돕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독립을 막는 일이었다. 다음 날 철수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누나, 어제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해. 근데 누나가 정말 한 푼도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 철수야. 이번엔 정말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 대신 너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 전화기 너머로 철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나도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숙은 가슴이 조금은 후련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에서 한 발짝 물러난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철수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자신의 결심을 흔들어 놓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가족이라도 끝없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철수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숙은 철수와의 통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분명 동생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쓰렸다. 며칠이 지나고 정숙은 친구 명희와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명희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몇 년 전부터는 태도를 바꿔 단호한 선을 긋기 시작한 친구였다. 정숙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철수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해서 그래. 정숙은 그동안 철수가 돈을 빌려갔던 일,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명희는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오히려 이제라도 결심한 게 다행이지. 내가 계속 도와주면 철수는 영영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혹시 철수가 나한테 섭섭해할까봐 걱정이 돼. 그동안 내가 계속 도와줬는데 이번에 갑자기 거절하니까. 당연히 섭섭하지. 근데 내가 계속 퍼주기만 하면 철수는 너를 은인으로 생각할 것 같아. 오히려 누나는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여길걸? 정숙은 순간 뜨끔했다. 명희의 말이 사실이었다. 이미 철수는 정숙의 도움을 감사해야 하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수가, 나도 예전에 똑같았어.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뭐든지 내가 다 해결해 줬거든. 힘들면 도와주고, 돈 없으면 내 주머니 털어서 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안 도와주면 오히려 섭섭해 하더라고.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 딱 끊었어. 처음엔 애들도 서운해하고 심지어 화까지 내더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더라고. 결국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빼앗고 있었던 거야. 명희의 말이 깊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정숙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철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누나, 나야.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야, 철수야. 누나, 솔직히 말해봐. 혹시 형님이 반대해서 나한테 돈 안 빌려주는 거야? 아니야. 그건 내가 결정한 일이야. 누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진짜 어렵다고 말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철수가 이렇게 나오리라는 걸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철수야, 너도 알아야 해. 내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너를 계속 도와주는 게 정말 너한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누나, 가족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 그동안은 잘 도와줬으면서 갑자기 이러면 나는 어쩌라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쉽게 도움을 줬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건 아닐까. 철수야,
내가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알겠어.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앞으로 나도 누나한테 신세 안 질게. 나중에 누나가 필요할 때 나도 모른 척할 거야. 뚝!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은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도움을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날 밤 정숙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철수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과연 철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까? 아니면 또다시 손을 내밀까? 정숙은 이제 철수의 선택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숙은 철수와의 통화를 마치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동안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동생이지만 이번엔 거절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앞으로 나도 모른 척할 거야라는 말이었다. 가슴이 싸하게 시려왔다. 며칠 후 정숙은 평소처럼 시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철수의 아내인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안녕하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래, 무슨 일이야? 저기, 철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언니한테 도움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로 더 의기소침해졌어요. 혹시 언니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요?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은희야, 나도 철수가 힘든 거 잘 알아. 그런데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철수는 자립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너도 알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네,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도 죄송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요즘 철수가 밥도 잘 못 먹고 밤마다 한숨만 쉬어요. 언니가 도와주면 다시 힘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은희야, 내가 남편 곁에서 잘 다독여 줘야 해. 이번 기회에 철수가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줘. 은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 역시 남편이 무기력하게 변하는 걸 보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언니 말씀도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불안해요. 철수가 너무 상심해서 더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그럴 때일수록 더 단호해야 해. 지금이 철수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가족을 돕지 않는다는 죄책감과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교차했다. 며칠 후 철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다. 누나, 미안해. 갑자기 웬 사과야? 그동안 누나한테 너무 기대고 살았던 것 같아. 누나가 나한테 해준 걸 이제야 깨달았어.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나약했던 것 같아. 정숙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철수야, 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정말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 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 이젠 내가 이겨내야 해. 응, 그래 볼게. 그리고 고마워. 그제야 정숙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도움을 끊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였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됐지만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 해결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철수가 서 있었다. 초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은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누나, 오랜만이야. 어머, 철수야.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선 철수는 어색하게 앉으며 웃었다. 누나,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 괜찮아. 내가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철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누나가 날 외면한 것 같아서 솔직히 서운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나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겠더라. 내가 너무 기대려고만 했던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편하게 누나한테 의지하려고만 했던 거지.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철수야. 그걸 깨달았으면 된 거야. 누나 덕분이야. 이번에 작은 가게에서 일 시작했어. 사장은 나보다 어리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도 배우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정숙은 기쁘면서도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도와준다고 했지만 어쩌면 철수의 성장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잘했어.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이제는 누나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누나한테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 그날을 기다릴게. 철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리고 정숙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정말로 철수가 홀로 설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정숙은 깨달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정숙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다. 지나가는 사람들, 손을 꼭 잡은 부모와 아이,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는 청년들. 철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처음 철수를 외면했을 때의 마음이 떠올랐다. 피부치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죄책감, 서운함, 그리고 걱정. 하지만 결국 철수는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있었다. 만약 그때 계속 도와줬다면 철수는 여전히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더 깊은 애정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철수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누나 덕분이야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음을 철수가 깨달았다는 사실이 정숙을 안심시켰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때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으니까. 정숙은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철수도 그리고 그녀 자신도 진정한 평온을 찾은 것 같았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